이번 시간엔 포인터 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포인터는 C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도전적인,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포인터 자체의 이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포인터와 배열, 포인터와 함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힘든, 포인터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포인터 사용에 대한 이해가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인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C 언어에서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로서 포인터야말로 C 언어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차별화시키는 특징이 됩니다. C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어셈블리 언어처럼 메모리 주소를 직접 제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란스럽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고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터의 개념은 어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 집, 도시를 생각해 보면 모든 건물들은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은 이제 함수명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액세스하고 그 다음에 읽어오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포인터는 변수명, 변수 이름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갖고도 하겠다 라는 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고,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C 언어에서 함수의 반환 값이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배열을 사용하거나 구조체를 사용하면 좀 더 많아지긴 하지만, 반환 값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그 메모리 주소를 가진 데이터를 그 변수명, 그 변수가 저장된 메모리 주소에 액세스해서 그 값을 바꾸겠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의 리턴 값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바로 이제 메모리 맵을 그려서 메모리 맵을 사용해서 이제 포인터를 사용해서 바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 포인터는 변수지만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변수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주소를 갖고서는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 값을 바꾸겠다. 변수의 내용을 바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생각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터에 사용할 때는 이제 데이터의 복사를 피하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작업하고자 할 때 이제 포인터를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누군가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블랙홀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백과사전 몇 페이지를 봐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포인터의 사용은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를 봐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 개의 함수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변수는 그러니까 전역 변수든 지역 변수든 스태틱이든 아니면 익스터런이든 선언돼서 값들이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는데, 포인터는 그 주소에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경우에 좀
편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는 그리고 결국 메모리 포인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주소다. 그리고 그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변수는 이제 컴퓨터 메모리에 그 값들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은 각 바이트마다, 저장 공간마다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들 주소에 의해서 컴퓨터는 메모리의 데이터 값들을 읽고 쓰고 지우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C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사용해서 그 주소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지우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변수는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시스템이 이제 메모리가 이제 20바이트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소는 0번부터 이제 19번까지 주소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바이트 주소는 0부터 쭉 해서 주소가 19까지 올라갈 거고요. 마지막 주소는 19가 됩니다. 이때 변수가 이제 메모리에 저장될 때 변수의 크기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에 차지하는 공간이 달라지는데, 정수형 같은 경우는 4바이트, 문자형 같은 경우는 1바이트, 그리고 플로트형 같은 경우는 4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들을 생성하면 메모리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로 배치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수형 변수, 문자형 변수, 그 다음에 실수형 변수. 그래서 이제 주소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그 변수명에 각 변수 이름 앞에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C 컴파일러는 이 변수의 이제 주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주소 연산자 앰퍼센드는 변수의 이름을 받아서 변수의 주소를 반환하는 연산자이고요. 그러면 주소 연산자를 한번 따져봅시다.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그다음에 실수형을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한번 출력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i의 주소는 432 4928, 432 4919, 432 4900. 이것은 이제 컴퓨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실행 결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메모리 위치나 제품마다 메모리를 처리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터라는 것은 포인트, 가르킨다와 ER의 합성으로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 뭔가가 뭔가 하면 주소가 되는 거죠. 변수의 주소. 포인터는 이제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포인터는 변수이지만 저장하고 있는 값들이 보통의 변수처럼 데이터가 아니라 그 변수의 주소가 되고요. C 언어가 가진 주소가 저장되는 특별한 변수 타입이다 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인터는 그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P가 포인터로서 이 P가 포인터로서 가지고 있는 값 4는 P가 포인터로서 가지고 있는 값 4는 변수 i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을 이제 포인터 P가 변수 i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리킨다 라는 것은
주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포인터 P에서 i를 가리키는 화살표로 포인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포인터 선언은 변수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 포인터를 이제 포인터 변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선언이 되어야 되고요. 변수 이름과 이제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한 규칙을 지켜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를 선언하려면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 타입이 뭔지를 쓰고 그 다음에 아스테리크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포인터 변수 이름을 쓰게 됩니다. 수식에서 이제 사칙 연산에서 아스테리크는 곱셈 기호이지만 포인터 선언에 있어서는 곱셈 기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연산 우선순위가 포인터 아스테리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P는 이제 포인터가 되게 됩니다. P는 정수 데이터를 가지는 포인터인 거죠. int 아스테리크 P. 그러면 포인터는 선언만 하고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인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값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값인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데이터들. 그래서 어떠한 자료형이라도 이제 포인터를 만들 수 있는데 문자형이거나 실수형이거나 2배 정밀도 더블형이거나 했을 때도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인터가 생성된 후에는 초기화를 꼭 해야 되고요. 이런 초기화는 이제 앰퍼센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포인터의 그 변수명과 앰퍼센드를 해서 이 포인터 P에 i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게 대입하는 형태로 이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변수 i의 주소가 4라고 하면 포인터 변수 P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주소인 4가 대입되어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와 이제 변수를 연결하는 것은 각 변수를 문자형, 실수형, 더블형으로 만들고 그리고 포인터 PC에서 C에다가 앰퍼센드 연산으로 해서 C의 주소를 변수 C의 주소를 넣고 포인터 PF에다가 변수 F의 주소를 넣고 포인터 PD에다가 변수 D의 주소를 넣게 되면 실제로 포인터 PC나 포인터 PF, 포인터 PD는 문자 실수를 가리키는 이제 포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인터를 선언하고 이제 변수의 주소를 포인터에 대입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실수형 변수 f를 선언하고 포인터 pi하고 포인터 pf는 일단 널로 선언을 하고서 그리고 i의 주소를 pi에 넣고 f의 주소를 pf에 넣고 출력을 하게 되면 pi의 값과 이제 i와 f의 주소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pi의 값은 pi의 값과 그 주소의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잘 대입되어서 주소가 잘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 참조 연산자와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참조 연산자, 아스테리크는 포인터가 단순히 이제 메모리 주소만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별로 유용하지 않을 테지만 포인터가 유용한 이유는 포인터를 통해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에서 값을 읽어오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포인터 P가 가리키는 주소에 저장된 내용을 가져오려면
아스테리크 P를 하면 그 주소의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포인터를 통해서 메모리를 이제 간접 참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P가 변수 i를 가리킨다고 그러면 아스테리크 P는 i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테리크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반환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스테리크 P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아스테리크 P는 P가 가리키는 위치, 그러니까 P에 저장된 값은 주소가 될 거고, 그리고 아스테리크 P는, 그러니까 P에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 아스테리크 P는 이 주소로 가서 값을 갖고 와라,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P는 P가 가리키는 위치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P가 만약에 정수형으로 선언되어 있다고 하면 4바이트를 읽어드리고, 더블형으로 선언되어 있다면 8바이트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문자형으로 선언되어 있다면 1바이트를 읽어드리겠죠. 그래서 결국 포인터의 타입이 필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어떤 타입의 데이터, 몇 바이트를 쓰는 데이터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 주소를 사용해서 아스테리크 P에 10만, 아스테리크 PC에 10만, 아스테리크 PD에 10만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입한다는 것은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의 값을 가리킨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인베디드 시스템은 메모리를 마음대로 이제 메모리 맵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P, PC, PD의 서로 다른 타입의 3개의 포인터를 만들고 절대 주소 만을 대입하게 됩니다. 그럼 P를 이용해서 이제 간접 참조하면 아스테리크 P와 같이 하면 만 번지로부터 몇 바이트를 읽어드리게 될까? 그러니까 P가 정수형이면 4바이트, PC가 문자형이면 문자형이니까 1바이트, PD는 더블형이니까 8바이트 읽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설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 상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절대 주소를 사용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서 메모리를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으면 아스테리크 P 하면 P가 가리키는 위치에서 이제 4바이트를 읽어온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앰퍼센드 연산자와 이제 아스테리크 연산자를 비교해 보면, 앰퍼센드 연산자는 변수의 주소를 구하여 포인터에 대입할 때 사용된 연산자이고, 아스테리크 연산자는 포인터를 통해서 변수를 간접 참조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변수 i에 대해서 i의 주소를 이제 그 주소를 포인터 변수 p에 넣고, 그리고 여기 아스테리크를 붙여주면 4번 주소 4번에 있는 값들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앰퍼센드 i는 변수 주소를 구하여 포인터에 대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아스테리크 p는 포인터를 통해서 변수를 간접 참조할 때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제를 살펴보죠. i에 3000을 3000으로 정수형 초기화로 선언하고, 아스테리크 p에 이제 null, 그리고 p에 i에 변수 i의 주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i 값과 i의 주소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아스테리크 p와 p 값을 출력하게 되면 p 값은 이 값과 동일하게 될 거고, i 값과 아스테리크 p 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i 값과 아스테리크 p 값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고, 앰퍼센드 i와 p 값은 서로 같은 값을, 주소 값을 가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항상 초기화를 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초기화하지 않으면 포인터는 이제 임의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어서 메모리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컴퓨터가 실행될 때 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터는 항상 초기화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인문에서 int에서 아스테리크 P로 이제 포인터를 초기화하고 여기에 100을 대입하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 주소를 누가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값을 바꾼다라고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되게 이렇게 슬픈 결말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포인터 P를 초기화하지 않고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대입하는 코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연히 P가 이제 중요한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 중요한 정보를 덮어쓸 수 있으므로 전체 시스템을 다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널 포인트는 그 값이 0인 포인터를 널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널이라고 쓰고 그 값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포인터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널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널은 주소 0번을 의미하고 0을 액세스하려고 하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오류를 감지해서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보통 주소 0번지는 CPU가 사용하는 영역이어서 일반 프로그램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고요. 포인터를 사용하기 전에 널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것도 안전한 코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널 포인트 사용할 때 포인터가 널인지 아닌지는 만약에 포인터가 널이 어떤 값을 가지면 0과 같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될 거고, 포인터가 널이면 널은 널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참이 돼서 포인터 P가 유효하다는 출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포인터 타입과 변수 타입은 당연히 일치해야 되고요.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료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하게 되는데, 정수형, 더블형. 그러니까 정수형은 정수형만 가리킬 수 있고, 더블형은 더블형, 그 다음에 플루트형은 플루트형만 가리킬 수 있습니다. 포인터는 메모리에 어디든지 가리킬 수 있지만 포인터에 의해서 참조되는 객체가 얼마만큼의 크기이고 무엇이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포인터의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I로 선언하고, 그리고 정수형, 약간 더블형으로 포인터 PD를 선언하고, 그리고 정수형 주소를 P에 넣게 되면 넣고 PD에 36.5를 집어넣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정수형은 4바이트고 이제 더블형은 8바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미스매칭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미스매칭은 이제 문법적인 잘못은 없지만 심각한 실행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요. 8바이트짜리 더블형 포인터에 더블형 PD에 4바이트짜리 변수 주소가 대입되어 있기 때문에 PD가 가리키는 곳은 더블형 상수인 36.5가 대입되어 있는 거고, int형이 더블형보다 더 작기 때문에 36.5에 변수를 쓰게 되면 변수 i의 범위가 넘어가서 이웃 바이트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바이트들을 메모리를 덮어쓰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제 int가 이제 4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이므로 더블을 int에 저장한 경우는 이웃 4바이트의 값이 이제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포인터는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가리키면 안 되게 됩니다. 앞에 코드를 실행했을 경우에 더블형 포인트이기 때문에 읽어오면 얘는 4바이트인데 결국
8바이트가 되고 데이터가 너무 커서 옆에 데이터를 침범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포인터를 초기화한다고 해서 어떤 주소값을 숫자로 직접 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널로 대입했다가 원하는 변수를 생각했을 때 그것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터 연산은 덧셈, 뺄셈 연산이 지원되고요.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포인터 값이 1000이라고 하면 포인터 P는 아스테리크 P는 100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에서 포인터 P를 증가시키면은 이게 인트형이냐 더블형이냐 캐릭터형이냐에 따라서 캐릭터형은 이제 1이 증가될 거고 인트형은 4가 증가될 거고 더블형은 8이 증가될 거다. 왜냐하면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읽어오는 데이터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인터 변수에 대한 연산은 일반적인 변수에 대한 연산과 조금 다르고요. 더블 플러스나 더블 마이너스 연산을 했을 경우에 증가되는 값은 포인터가 선언한 객체의 크기, 인테저냐, 더블이냐, 캐릭터냐. 그래서 캐릭터는 1바이트, 인테저는 4바이트, 더블형은 8바이트가 되고 감소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더블 플러스 연산으로 증가되는 값들은 포인터의 자료형에 따라서 캐릭터, 숏, 인테저, 플로트, 더블에 따라서 증가되는 값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감 연산자뿐만 아니라 포인터의 정수를 더하거나 뺄 때도 마찬가지죠. 포인터의 정수를 더하면 포인터 값이 단순히 1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크기가 S일 때는 그 정수 N을 더하면 S 곱하기 N 만큼 증가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죠. 그래서 이제 포인터의 이제 증가 연산을 보도록 하죠. 캐릭터형 아스테리크 PC, 인테저형 아스테리크 PI, 더블형 아스테리크 PD에서 PC, PI, PD를 이렇게 형 선언자를 통해서 이제 포인터 선언하고요. 증가 전 이제 PC, PI, PD에서 1씩 증가시키고 나서 PC, PI, PD 그 다음에 2 증가한 그런 PC, PI, PD의 값을 보면 캐릭터 타입은 1이 증가됐고 그리고 2를 하면 이제 3이 증가됐죠. 인테저 타입은 4가 증가되고 2를 여기에 4에서 2를 더해서 8이 증가했으니까 12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타입은 8이 증가됐다가 8에서 2개를 증가했으니까 16을 더하면 24.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이런 증가 감소 연산자에서 데이터의 타입의 크기 곱하기 몇 번 증가했느냐를 더해서 이제 주소가 바뀌게 된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캐릭터의 경우는 8, 하나 증가하면 9, 하나 증가하면 10, 빠지면 7, 6으로 가게 되고 정수형 같은 경우는 증가하면 12, 16으로 가고 감소하면 4, 0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 타입 같은 경우는 8에서 8씩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 증가시키면 16, 하나 감소시키면 0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접 참조 연산자, 이제 증가 감소 연산자, 이제 더블 플러스나 더블 마이너스와 같은 증감 연산자는 간접 참조 연산자인 아스테리크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증감 연산자는 포인터에 적용할 수가 있고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테리크 P 더블 플러스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이게 제일 높기 때문에 P가 가리키는 위치에서 값을 가져온 후 P를 증가시켜라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아스테리크 P가 이제 괄호 안에 있으면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의 값을 증가시키려 했다면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것은 그 대상의 주소에 있는 값이고, 이 경우에는 아스테리크 연산을 먼저 수행시켜서 그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증가되게 하나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살펴보면 아스테리크 P 더블 플러스 괄호에 아스테리크 P 더블 플러스 아스테리크 더블 플러스의 P 더블 플러스의 아스테리크 P. 제일 첫 번째 아스테리크 P 더블 플러스는 이제 P가 가리키는 값을 값에 이제 V를 이 값을 대입하고 나서 이제 P를 증가시킨다 라는 얘기고요. 이 같은 경우는 P가 가리키는 값을 V에 대입한 후에 P가 가리키는 값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P를 증가시킨 후에 P가 가리키는 값에 V를 대입한다. 값을 V에 대입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P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온 후 그 값을 증가하여 V에 대입한다. 이렇게 조금씩 비슷한 내용이지만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터 증가감소 연산자를 살펴보면 정수형 변수 i의 주소를 아스테리크 pi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pi를 출력을 하죠. pi를 출력을 하고 아스테리크 pi의 뿔뿔 플러스 한 거하고 아스테리크 pi에서 그냥 플러스 여기 괄호가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pi 값이 되는데 i는 10에서 11이 됐고 얘는 증가하지 않았고 주소는 얘 주소는 다 동일하고 얘 주소는 다르다. 그래서 i 증가했죠. i p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잘 사용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포인터의 형변화는 이제 C에서의 꼭 필요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포인터의 타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과 아스테리크를 써주면 형변환이 된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포인터의 타입을 바꾸어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넘어서 이웃 바이트들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포인터의 형변화는 캐릭터형 버퍼 포인터를 이제 더블로 형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캐릭터인 버퍼를 이제 인테저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정수형 함수 pi를 i 플러스에서 형변화한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출력하면 3.14가 나오고 1, 2, 3, 4, 5, 6이 나온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터의 증가 영문산에 의해서 포인터의 위험성을 알 수가 있는데, 포인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증가된 포인터가 잘못된 위치를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고요.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아닌 남의 데이터를 가리킬 수도 있고, 운영체제가 사용되는 데이터 영역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겠죠. 이 경우 값을 읽거나 쓰게 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C 컴파일러는 포인터의 이제 증감 연산자는 추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컴파일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실행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